안녕하세요, 자연개발자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에서 데스크탑을 대체할 노트북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무거운 개발 업무를 한다라는 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최대 8개의 코어까지 지원하는 르누아르 CPU가 나온 덕분에 가능해졌는데요. 저는 한성과 에이수스의 르누아르 노트북을 이미 사용해 보았고, 이런 노트북들은 무언가 한 가지가 제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HP 엘리트북 845G7은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구매한 지 3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노트북을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HP 엘리트북 845G7은요, HP의 중고급형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으로 신기하게도 한국에 가장 먼저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조차 하지 않아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데도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도 컨퓨전을 통해서만 물량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이지만 최근 HP 노트북들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리뉴얼된 HP 로고도 그렇고요, 은색에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없는 무난한 디자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상으로도 아쉬울 게 하나 없습니다. 400니트의 화면에 라이젠 4750 CPU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저전용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좋은 CPU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 사양으로는 8GB 램에 256GB SSD를 장착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기본 사양일 뿐이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요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뺐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SD카드 리더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노트북들이 마이크로 SD카드라도 넣어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하판은 나사 5개를 풀고 힌지 부분에 힘을 줘서 드러내면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쉽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은색 SSD와 램 쉴드를 열면 여기서 램을 추가하고 SSD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3200MHz 8기가 삼성 램을 추가했었고요. 저전력과 좋은 성능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하이닉스 골드 P31 1TB SSD를 장착했습니다.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뒤늦게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의 좌측에는 켄싱턴 락 2개 USB 포트 이어폰 잭이 있고요. SC라 되어 있는 것은 보안 인증을 위한 스마트 카드 슬롯인데 아마 기업용 버전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AC 전원, HDMI 2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LTE 버전은 여기에 유심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포트 구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쓰는 포트가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전원 또한 오른쪽에 있어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불편해 보입니다. 저는 트랙볼을 쓰기 때문에 간섭이 있을 일이 없지만 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기역자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고부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설계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전통적으로 HP 노트북들이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타건감도 좋고 터치패드 감도도 좋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측에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기름키들이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을 보면 늘 작은 방향키가 불만이었는데요, 그나마 엘리트북은 많이 쓰는 좌우 방향키는 일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상하 방향키는 좁지만 좀 더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키가 작아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게 방향키가 작은 다른 노트북보다는 낫습니다. 레노버 노트북과 비슷하게 키보드 가운데에는 포인트 스틱이 있습니다. 터치패드 위에는 포인트 스틱과 함께 사용하는 마우스 버튼도 있는데요, 이것은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쉽게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문서 위주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발을 할 때에는 일반 문서 작업과는 패턴이 조금 달라서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워드나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키보드를 지나가 G키나 H키를 누를 때 거슬릴 때가 있는데요, 오타가 나거나 하지는 않고 곧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 위에 있는 버튼은 포인트 스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만으로 작업을 할 때 왼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좀 더 편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피로도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노트북 스피커에 대해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지만 뱅앤올림슨 인증 스피커는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지난번에 에이수스 하만카돈 인증 스피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어줍니다. 안정적인 볼륨과 저음은
영화를 봐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에도 쿨링팬이 간헐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도 쿨링팬의 소리는 거슬리지 않고 부드럽게 속도 조절을 잘해줍니다. 쿨링팬도 하나고 기본 쿨링 성능이 여유로워 보이진 않지만 소음과 발열 해소의 관점에서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이나 팬 소음이 신경 쓰여서 언더볼팅이나 팬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했으면 좋겠다 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게이밍 노트북과 같이 최대의 성능을 오랫동안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안정적인 성능을 이끌어냅니다. 르누아르 CPU는 최대로 성능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쿨링팬이 2개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성능이 충분하고 단기 부스팅 능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용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HP 엘리트북은 845와 855 모델로 나뉘는데요. 14인치와 15.6인치의 차이입니다. 키보드 배열을 제외하면은 사양 차이도 없고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분명히 어떤 것을 구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휴대를 자주 하실 거라면요 14인치 모델, 845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책상에 놓고 이동을 많이 안 하신다 하시면은 855 모델을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엘리트북이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14인치 모델은 1.33kg고 15인치 모델은 1.7kg 정도 됩니다. 저는 1.4kg 정도가 노트북을 휴대할 수 있는 최대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화면도 좋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어차피 더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실 거예요. 15.6인치가 그래도 커서 보기에는 편한 작업 공간이 부족한 거는 비슷합니다. 화면 크기를 고르셨으면 다시 CPU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CPU 코어가 6개인 4650과 CPU 코어가 8개인 4750으로 나뉩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 4650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인텔 CPU를 적용한 다른 모델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이 나시긴 하실 텐데요. 전문적으로 CPU에 부하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4750을,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개발만 하신다면 4650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오래 쓰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한다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새로운 것을 좀 더 빨리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신기술을 적용한 기기는 계속 나오고 기기는 노후화되기도 하고 또 노트북의 경우 고장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양을 바로 구매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트북은 제게 단점이 없는 제가 바라던 성능 좋은 르누아르 노트북입니다. 최근 몇 가지 르누아르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얼마나 좋고 비싼 노트북을 사야지 충분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만족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는데요. 이 정도 노트북이면 충분하고 다른 어떤 노트북이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총 구매 비용은 16기가 램에 1TB SSD를 포함해서 13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르누아르 노트북은 입고가 되자마자 매진이 되고 가격이 오르기도 하니까요. 기회가 있고 지금 노트북이 필요하시면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노트북을 구매하게 된다면 아마 화면 비율 때문일 거예요. 멀티미디어를 위한 16:9 화면이 아니라 16:10 3: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트북이 대중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이 돼야지 여러 노트북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은 절대로 노트북 찾아보지도 않고 이 노트북과 함께 개발이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바꿔 써보면서 설치와 세팅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한 일이고 개발 시간을 뺏는 일인데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통해 노트북 고르는 법을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찾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드디어 원하는 노트북을 찾아서 기분이 좋은 자연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